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새벽 3시 26분 49초를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지금 어떤 오늘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되냐. 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요.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스턴브리지에 대한 물량이 해소되면 분명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날 어제죠. 예. 오후 늦게 영상을 찍어드리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사실 이 종목은요, 제가 계속 찍었던 겁니다. 예, 상장 되기 전부터. 정확히 보시게 되면 이제 중장기에 대한 목표가 변동성을 크게 키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해서 외국계 증권사 목표가도 다 말씀드렸고, 자, 50만 원에 대한 라운드 피겨에 대한 부분도 다 일러드리긴 했습니다. 자, 이제 하루 전에 찍었던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겁니다. 자, 이 영상인데 3시 2분에 찍은 영상입니다. 봅시다. 자, 오늘 3시 2분입니다. 예, 세미나 끝나고 여러분 영상 찍고 드리겠습니다. 룰은 분명히 지키시고 계시죠? 5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100번 제시해드렸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요. 내일에 대한 전략을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때 웬만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죠. 접근하셔라. 다만 라운드 자, 2만 원대에서 한번 매수해 보자. 그리고 종가에도 배팅. 자, 30만 원대에 한번 매수해 보자라고 하는데 좀 더 영상을 보시죠. 그걸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바이오 디젤 사업부 시가총액을 이렇게 연결해 드리면서 마지막 라운드 피기에서 끝나갈 때쯤에 급락이 나오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입니다. 봅시다. 자, 큰 브릿지 물량은 종가엔 분명히 32만 1천 원이죠. 라운드 피겨. 이쪽까지 끌어내리겠죠. 내일을 바라봅시다. 자, 상단 가 있는 전화번호 전략 들어갑시다. DS. 자, DS. 자, 전략집 보내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다만 오늘의 스톤 브릿지 물량은 종가엔 분명히 32만 1천 원이죠. 라운드 피겨. 이쪽까지 끌어내리겠죠. 내일을 바라봅시다. 자, 상단 가 있는 전화번호. 자, 이날 이제 상한가 그리고 전략자를 보여드리면서 초가에 베팅하세요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단기로 여기서 때려야 된다는 거 이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자 한번 볼게요. 자,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제가 문자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DS 단석 49만 원 매도, 50만 원 라운드 피겨, 32만 대의 매수 및 종가 배팅이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요? 8시 50분에 오전에. 왜? 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장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좀 영상을 보시는 거에 근거가 생기십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올해 54입니다. 네, 저보다 연령대가 더 많으신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죠. 제 설명을 좀 미리 말씀드릴까요?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고 지금 연구소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의 자료를 공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IPO 시장에서는 제가 10조 원을 운용했었습니다. 자, 이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올라서 사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죠. 왜요? 무슨 근거로? Why? 없죠. 중요한 건 저는 부스트일 수 있다. 왜? 정확히 이날은 40만 원까지 즉 급등을 할 겁니다. 5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되기 전에 파세요. 왜 그럴까요? 신규 상장률 다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죠? 최상단에 대한 부분이 조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천 단위, 1,000원 단위가 아닌 10만 원 단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다섯 배의 법칙을 3거래일안에 넘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찍고 50만 원 갑니다라는 제가 영상을 찍었고 실제로 그쵸? 그리고 한 번 더 보내드렸죠 문자로. 왜요? 연배 뚜렷하신 분들은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문자로 받는 걸 가장 중요하시더라고요. 물론 통신사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네. 그냥 이때에 대한 시가총액을 볼까요? 이때가 2.2조 원입니다.
자, 여기는 뭐죠? 가격에 대한 5배의 법칙을 말씀드렸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하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DS 단석의 사업 영역을 보면 됩니다. 뭘까요? 하나는 바이오디즈, 가스, 에너지, 식물, 동물에서 나오는 유기가스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생산한다. 두 번째는 뭐죠? 플라스틱. 요건 좀 제외합시다. 예, 코로나 때 위생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규칙을 지켰을 때 사업이 가장 잘 됐던 부분이라서 지금은 정체예요. 자, 폐배터리 사업. 지금은 1차원적인 경유차나 디젤차 요 부분에서 꺼내는 망간이나 아연을 가지고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성장성에 날개를 달고 있냐라고 한다면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가 있죠. 뭐죠?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비공개 IR에서 저도 참여했습니다. 이 부분의 함수를 나누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바이오 에너지죠. 자 시가총액을 봅시다. 근거 있는 투자를 좋아한다고 했죠. 자 애건케미칼.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애건케미칼 뭐 하는 회사죠? 치약 만드는 회사입니다. 샴푸 만들고요. 봅시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상장되기 전에 같이 오르고 있죠. 폐배터리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성일 하이텍을 봅시다. 선반영되고 있죠. 이 둘의 시총을 볼까요? 정확히 떨어질 겁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렇게 했고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애경케미칼은 7,800억, 8천억입니다. 둘을 합치면 얼마 나옵니까? 2조 2천억. DS 단석은 얼마입니까? 지금 반영 안 된 거예요. 전날 종가니까요. 2조 2천억, 3천억. 상한가 이겁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줄 알아야죠. 실적을 봅시다. 업사이드 되고 있죠. 2778. 그쵸? 그쵸? 자, 근데 애경케미칼은 어쩌? 5994. 반으로 줄어들고 있죠. 결국 뭡니까? 애경케미칼의 이 사업부를 따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현재 기준으로는 얘네들을 넘길 수는 없었지만 얘네들에 대한 영업 감소 이익률 이 부분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DS 단석에 대한 부분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성일 하이텍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부분이 울트라 캐퍼시티 즉 폐배터리는 웬만하면 이용하지 말자 이겁니다. 4, 5년 동안 이제 2차전지 전기차 바꿀 때는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권고하고 있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죠? 적자 여기까지 좋아요. 결국 뭐예요? 반토막. 어떤 느낌 오세요? 지금 얘는 줄어들고 있죠. 단석은 어때요? 얘네들 비교를 했을 때 치고 나가죠. 근데 이 단석은 지금 2차전지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위할 건가요?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매출의 5%밖에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시총을 가졌을 때 요 정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반영될 거고 50만 원은 규칙성을 따를 겁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시간의 상한가게 되면 떠서 시작하겠죠. 다만 누가 걸립니까? 스톤브리지. 스톤브리지는 상장된 벤처 캐피탈입니다. 사모펀드죠. 얘네들은 자 이거 보고 가시죠 같이.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사모펀드의 수급이 나와 있죠. 얼마죠? 러프하게 가시죠. 31만 주. 자 145만 주 정도 됩니다. 95만 주 보호해서 이제 얼마 남았죠? 10만 주 조금 더 남았죠. 팔 거죠. 왜 팔까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했네요. 10만 원에 받아갖고 95만 주는 3개월과 6개월로 못 파는 자금이죠. 이거는 4배, 5배 수익 나면 팔아야 되는 거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나머지 물량. 그래서 제가 스톤브리지 물량에 나오게 되면 종가에 사라. 32만 원 깨질 때 32만 8천 원까지 빠졌죠. 라운드 피겨. 이겁니다. 나머지 물량 더 나오겠죠. 한 번에 나올까요? 내일 당장 다 나오진 않아요. 왜? 이들의 의도는 변동폭을 이용해서 얘네들 개인들이 그냥 개인일까요? 아니요. 찾아봤습니다.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코드는 두 가지로 나눠 있죠. 첫 번째는 뭐죠? 50억 이상의 자산가는 뭐죠? 1임을 거래합니다. 얘네들은 하나의 개인으로 찍힙니다. 운용사가 거래를 하더라도.
두 번째, 자산운용사의 고유 자금. 본인들이 보유한 자금이죠. 해도 돼요. 다만 고객과의 마찰을 일으키면 안 돼요. 판 다음에 사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한다? 사죠. 개인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펀드를 가입할 때 자산운용사 가입하죠. 물론 저도 펀드 매니저였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 투신으로 해석을 한다. 심플하죠? 결국은 뭐예요? 예, 주고받고 한 겁니다. 시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목표가는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도 변동성 거래를 해야겠죠. 자,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살 때 어떻게 해서 사시나요? 예. 물론 공모주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을 처음 찍어드릴 때 경쟁률이 높은 종목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증권사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가족 계좌에도 많이 못 받았어요. 뭐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4인 이상만 방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했죠? 제가 기관 코드가 2년 동안 살아 있어서 방문하시라. 몇 배 받을 수 있다? 예. 지금 25%가 개인이 받아갔고 75%는 기관이 받아갔죠. 3배 이상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자료 첨부해. 못 받으셨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심플하게 정리해 있습니다. DS 한석 내일이죠. 오늘이죠. 12월 27일 대응 전략.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뭐 새벽이라서 매끄럽지가 않네요. 대응 전략 자료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스톤브리지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 이 미보도 자료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날도 또 시간에 상한가 하겠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개인폰이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010-4822-8706. 오늘 성공적인 매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상장되기 전에 영상 찍었다가 지금 계속 일이 돼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소 나와서 금융권 세미나 자료 만드느라 러프하게 짧게 찍고 있긴 하지만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네. 그리고 뭐 스톤브리지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폐배터리 바이오디젤 사업부를 말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 근거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이전에 자, 이 부분에 첫날에 대한 부분만 만들어서 이게 일이 돼 버릴까 봐 걱정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응 단석 대응방 주식 타짜 안교수 방입니다. 텔레그램을 링크 주소 보낼 텐데 지금 현재 시간이 현재 자,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어요 혹시? 좋아해 주셔야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고 누군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죠. 3시 44분이죠. 해주세요. 자, 됐죠? 만들었어요. 텔레그램 방? 예,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좀 특별한 이슈 계속 하진 못해요. 저도 뭐 시간이 있고 금융권 세미나 잘 만드느라 다만 오늘의 변동폭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단발성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문자 주신 분들 선착순에 의해서는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금융권 공포자료를 만들고 어떤 시장 산업 업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그런 부분의 방을 만든 게 있는데 거기도 좀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에 대한 문자를 보고 제가 초청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방 링크는 단발성이지만 오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방은 원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저희 연구소에 이제 와주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 산업 업종 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논리 이렇게 쭉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펀드 매니저 애들도 들어오고 싶어 해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데 이런 방입니다. 시장에 대한 산업 뭐가 몇 년 됐죠. 근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서 여기 잘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과거 제가 경제 유튜버 할 때 석 달 전에 100만 명 구독자 있었을 때 그때 만나뵀던 분들 초청해드리고 했는데 이것도 보내드릴 거예요. 다만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최근 1, 2년 동안에 어떤 투자를 하였고 어떻게 해서 뭐 손실이면 손실이 발생됐고 지금 손실 보신 분들이 거의 영상을 보겠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일 겁니다. 사연을 적어서 보내시고 힘든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종목명과 평단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으시죠. 오늘 보니까 제가 54입니다. 54인데 51. 저 동생 녀석이네요. 말 편하게 되니? 자, 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자,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건데 이 DS 단석을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는 리스크와 그리고 기회를 봐야 되죠. 뭘까요?
DS 단석이 지금 영위하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애경 케미칼과 성일아이텍. 새벽이라서 말이 꼬이네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애경 케미칼과 성일아이텍에 대한 바이오, 그쵸? 에너지 부분, 그리고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성일아이텍의 폐배터리. 이쪽이 지금 이 폐배터리 산업이 이제 얘네들 성장에 날개를 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인데, 뭐 스톤브리지 이야기 끝낼게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성일 하이텍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일 하이텍, 성일 하이텍. 자, 얘를 보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울트라 캐퍼시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에 대한 프리미엄도 줄 필요가 있다고 했죠. 누굴 보면서? 얘를 보면서. 울트라 캐퍼시티, 충방전을 반복하더라도 고효율 에너지 저장 장치,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처럼 여러 번 써도 새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배터리, 이거죠. 팩트. 그러면 얘는 왜요? 폐배터리죠. 폐배터리를 부정하는 게 유스입니다. 없어도 됩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 말씀을 드렸나요? 얘가 지금 약간의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죠. 46만 주에 15일 동안의 보호해수가 풀립니다. 기관이 6,000원에 받아간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는 있죠. 예. 일정 부분 장중에 공매도가 들어오는 거 라운드 피겨, 코스닥 150에 대한 패시브 자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DS 한석. 얘를 부정한다고 했죠. 걔에 대한 주가 악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버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폐배터리는 4, 5년 동안 갈아야 되는데 돈이 비싸다 이거예요. 6천만 원짜리 차에 1,500만 원씩 두 번, 10년. 이 논리예요. 9천만 원 든다 이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배터리 한번 다시 이용해 봅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둘을 비교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애경 케미칼도 넣고. 그래서 이 최종 결론에 2조 2천억도 잡아낸 겁니다. 그냥 잡아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비중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여러분들 뭐 좀 이제 번외로 이야기할 때만 아까 주식타짜 안교수 이 방 있죠? 여기 놀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왔다가도 제가 내보낼 거예요. 왜요?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시장의 판때기가 어떻게 되는지. 제롬 파월 한국은행 총재 같은 애가 금리 인상하겠다, 동결하겠다. 시장 판을 보죠. 손실률을 0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이에 대한 이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까? No. 고용지표, 실업자 수가 증가되느냐, 감소되느냐. 증가되게 되면 뭐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 못 한다고요. 신혼 준다. 그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1,000억 운영하면서도 계속 월간 수익률로 마이너스를 낸 적이 없어요. 자, 여기는 제가 펀드 매니저들도 안 부릅니다. 예.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바꿀 수 있는 분들, 바꿔가기 또 일이 되려고 하네. 그래도 좋습니다. 자, 산업은요. 역시나 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조 바이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는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죠. 투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합니까? 산업. 배터리죠. 배터리 산업. 어떻게?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감소되어 있는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울트라 패커시티, 카파시티라고도 하죠. 대용량 저장 장치를 만들든가 양극재, 서울에서 부산 한 번에 갈 수가 있든가 아니면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얘네들 1,500만 원씩 내는 두 번에 3천만 원 비용을 줄여주자. 그러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니? 끝. 그럼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해야죠. 다른 종목들 오른 거 있어요? 2차전지? No. 근데 얘를 뭐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이런 거, 플라스틱 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필요 없니? 필드에서 있었던 거는 필드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느끼는 시장의 룰이란 게 있습니다. 모르는 애들이 떠드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전자공시 다 좋습니다. 뭐요? 스톰브리지 뭐요? 예. 규칙을 따라서 매매한 것뿐이지 스톰브리지가 팔아서 파는 거 아니에요. 빠지는 거 아니라고요. 걔네들은 차익을 해야 되는 운명이에요. 왜? 본인 돈이 아닌데요. 투자한 사람들의 창투사 물량입니다.
상장을 했다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왜? 시설 자금 투자했죠. 500억씩 이자 나가죠. 상장해서 돈 갚은 거예요. 뭐 잘못됐습니까? 팩트를 합시다. 오늘에 대한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내년 IPO 시장도 준비해야죠. 쫄 때 쫄고 붙을 때 붙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차트 보고 거래하는 거 X. 그다음 뭐죠? 네. 장중 변동성 초단위로 거래한다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합리적인 근거는 실패를 안 할 수 있다. 실수도 안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정방향. 수학 문제도 예. 제가 아들 녀석이 있는데 항상 말합니다. 공식을 외우지 마라. 왜? 이 공식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꼬아버리게 되면 풀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이해해라. 시장을 이해하고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중기적,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산업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이 있다고 한다면 2차 전지의 호황기가 된다고 한다면 옆에 있다가 또 따라오릅니다. 뭐든. 바이오 종목도 그렇죠. 최근에 금리 동결을 했죠. 미국에서. 외환시장으로 돈이 안 빠져나가죠. 2%의 금리 격차.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죠.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안 빠져나가기만 하고 고금리 허덕이는 바이오 업체들은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단발성 이슈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매도를 쳤던 애들, 신규 공매도만 안 될 뿐이죠. 이런 HLB 이런 애들 호재 아닙니까? 왜요? 아무리 좋은 예? 어떤 뭐 인간 임상 통과됐습니다. 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완전 관해라고 하죠. 암 사멸시켰다. 주가 못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글로벌 기업들의 머크, 모더나, 화이자 이런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전 세계적인 분위기에 트렌드가 맞춰져 있고 임상에 대한 호전적인 이슈가 나오고 그러면 임상 삼상통 같은 데는 점이에요. 아니면 대형 제약사와 글로벌사도 안 되는데 오릅니까? 못 오르죠. 합리적인 걸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상대 나인이죠, 여러분. 010 4822 8706으로 여러분들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DS. 그리고 혹시나 뭐 난 문자 못 받았어요. 댓글 달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예. 선배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별표까지 한번 적어서 보내주시죠.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라서 좀 매끄럽지 못했네요. 그래도 깔끔하게 우리 오늘 변동성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봅시다. 루틴 그리고 규칙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하자. 그렇죠? 아래에서 위를 보면 실수 나와요. 종목만 보고 거래하면 모든 함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애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에 대한 최근 주가에 대한 가중 평균율을 감안을 해서 목표가를 다시 선정해봤습니다. 아시죠? 보내드릴게요.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 소통방 그리고 주의타자 대화방, 대화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초청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주의타자 안교수였습니다.